안녕하세요. 행정클리닉 김재영 행정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한국 내 치료 중인 외국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이고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분들이 체류 자격 변경, 초청, 국적 신청 시에 해외에서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서 정보를 올렸습니다. 서류 절차는 방글라데시를 예시로 하였지만 해외 서류 발급 절차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해외 서류를 발급받는데 이상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생증명서 발급하기인데요. Date of Birth Certificate라고 해서 통상 DBC라고 합니다. 이 DBC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C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F5에서 국적 신청을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초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 초청을 할 때는 E7, F2, F5, 귀화자의 부모님과 또는 배우자 또는 자녀 또는 형제 자매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5에서 국적 신청, 그리고 초청할 때는 E7, F2, F5 귀화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분 그리고 형제 자매를 초청하기 위한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네,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서는 위임장인 POA를 영어로 번역 후에 공증을 하고 이 공증받은 서류를 본국으로 DHL로 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해당 국가로 위임을 받은 사람은 이 위임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인별로 원본 발급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원본을 받을 때 이 DBC를 각 동사무소인데요. 이 동사무소 여기에 EX로 되어 있는데 이 E는 통상 방글라데시를 예를 들었기 때문에 이 포르소바라는 것은 큰 동사무소, 그 다음에 유니언 포리소드는 작은 동사무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국가별로 약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서 들으시면 되고, 그때 발급을 받을 때는 자격변경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또는 자격변경 신청인의 부모님 또는 자격변경 신청인의 배우자나 그리고 자녀 출생증명서를 발급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2주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DBC를 발급을 받게 되면 먼저 공중처에서 공증을 받고, 그리고 해당 국가의 외교부에서 인증을 받고, 해당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인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대략 3주가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업무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DHL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이때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소요되는 기간은 7주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해당 국가의 동사무소에서 인별로 발급시할 때 이때 이 원본에 대해서 영어 번역본으로 꼭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국가 언어로 된 원본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공증이나 인증할 때는 영어 번역본이 아니고서는 인증되지 않습니다. 꼭 필히 영어 번역본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으로는 귀화 신청 및 한국으로 친척을 청할 때는 출생증명서를 몇 명을 발급을 받아야 될지 꼭 인원수를 확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3대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부모님만 받아야 될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만 받아야 될지, 정확하게 해당 인원이 몇 명이 이 DBC를 발급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구분을 지은 후에 발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출생증명서에서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귀화 신청을 할 때 본국에서 공증 인증된 출생증명서 원본은 한국에 도착 후에 꼭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번역 확인서와 공증 인증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공증 인증을 하는 이유는 귀화 신청간에 이 한국어 표기로 해서 그 해당 국가의 언어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국어 표기를 적기 위함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번역 후에 번역 확인서, 공증 인증을 해야지 귀화 신청간에 정확하게 한국어 표기가 된다는 거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에서 위임장 공증 후에 마찬가지로 한국 외교부의 인증은 불필요하겠습니다. 보통 한국 외교부의 인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한국 외교부의 인증은 불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포스티유 미협정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이 필히 발급받으셔야 되겠는데 아래 국가인 경우는 아포스티유 미협정 국가입니다.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라오스 등이 있겠습니다. 이 해당 국가에 소속이 된 외국분들은 필히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을 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포스티유 협정 국가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 인증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 아포스티유 협정 국가로서는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골리아, 필리핀, 인디아 등이 되겠고 혹시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력 국가인지 미협정 국가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위임장에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위임인의 인적사항입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패스포트 넘버, ARC 넘버라 해서 외국인 등록 넘버, 폰 넘버, 그 다음에 위임을 받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인지를 기재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위임을 받는 사람의 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패스포트 넘버, 폰 넘버 등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업무에 도움되시라고 샘플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이 서류는 위임장 공통된 양식입니다. 이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이름, 인적사항이 쭉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위임인, 위임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임을 받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위임을 받는 항목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 위임장을 기재를 하였으면 이 위임장을 가지고 대한민국 내에 있는 공동체에서 인증을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샘플을 참조하셔서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출생증명서 DBC에 관련해서 발급받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이나 아니면 깊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제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생님것 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